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이기는 운을 만드는 고수의 생각법, 운을 지배하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지음, 김현화 옮김, From Books. 사쿠라이 쇼이치님은 1943년 도쿄 출생이세요. 연세가 엄청 많아요. 대학 시절 마작을 시작해서 뒷세계의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이분은 20년간 무패의 신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후지타 스스무님은 1973년생이세요. 두 분의 나이가 30년 차이가 나네요. 후쿠이현 출생, 아오야마가쿠인 대학교 졸업한 후 인재 파견회사 인텔리전스에 입사, 1998년에 주식회사 사이버 에이전트 설립하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2000년에 당시 최연소 26세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한 후 2014년에 도쿄증권거래소에 일부 상장했다. 와, 이분은 2014년 파이널에서 우승했대요. 마작 최강전에서. 그래서 최초의 CEO가 되었대요. 옴기니 김현화. 마작이 뭐냐면, 마작은 남자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영웅본색, 홍콩 영화 항상 나오잖아요. 남자 넷이서 테이블에 한 면을 차지하고 앉아서 담배 피면서 보드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 보드게임. 네모난 거 쭉 일렬로 세워놓고 게임 하잖아요. 그게 마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승부가 엄청, 승부수를 던지는 가장 멋진 게임이었나 봅니다. 옛날에는, 최근에는 애들이 다 PC방에 가 있잖아요. 요새 애들, 젊은 애들. 옛날에는 다 마작 거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밥 먹어라! 이러고 갔었겠죠? 자, 오늘 지배하다. 재밌겠습니다. 비즈니스의 승부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것 봐요. 남자들이 승부수의 비즈니스하고 많이 연관을 짓는데, 여자도 그런가요? 여자는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면서 막 눈치로, 쟤는 이렇게 스캔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먼저 스캔했나? 이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단순하고 약지를 않아요. 약지를 않아서 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빚도 없고 운은 좋고 일석이조. 자, 일이나 경영이라는 것이 성적순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온 대학 교수나 MBA 보유자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운과 승부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20년간 무패의 사나이로 불린 사쿠라이 씨의 말을 주로 비즈니스맨을 위해서 번역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같은 일본인인데 왜 번역을 했을까요? 실제로 마작을 유심히 살펴보면 비즈니스의 축소판과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패가 오는지 알 수 없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시작된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분된 패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빨리 크게 이기는지가 중요한 상대적인 경쟁이다. 국의 진행, 상대와의 점수봉의 차이 등 시시각각 상황이 격렬하게 변할 때에는 냉정하고 재빠른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 4명 중 1명만이 이기므로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 25% 성공률인가 봐요. 이와 같은 특징들은 비즈니스에서도 나타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불평등하고 상대적인 경쟁을 하며 상황 판단력이 늘 요구되고 마지막에는 인내력이 승부를 가리기 때문이다. 사쿠라이 씨에게 배운 것 중에서 일이나 인생에 특히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 이 2가지를 꼽겠다. 마작에 약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패배하는 사람이다. 이 책에서 사쿠라이 씨가 세면대에서 마지막까지 얼굴을 들지 않는 자가 이긴다라고 했듯이, 세면대에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요이 땅 하면은 얼굴을 넣으면서 승부를 겨루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얼굴을 들지 않는 자가 이긴다라고 했듯이 마작은 인내심 겨루기와 같은 면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승리를 서두르거나 거듭된 실패를 만회하려고 열을 내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 욕망에 휩쓸려서 자멸하고 만다. 자멸하지 맙시다. 즐깁시다. 인생은 게임이라잖아요. 비즈니스도 게임, 인생도 게임, 뭐도 게임, 다도 게임. 심플,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Simple is the best 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 저 이 말 너무 좋아요. 초심자의 행운. 그래서 많이 시작해야 되나 봐요. 많이 하고 재밌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느낌이 곧 기도다. 그렉 브레이든.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해서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리스크를 짊어져야 할까요? 어느 정도는. 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업무나 생활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 지식이 많아지면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싸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떨어진다든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오르는 경험을 거쳐서 뭐가 타당한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지극히 심플한 기초 원칙은 잊어버리고 주가가 충분히 높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덧붙여 이 주식은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다가도 일이 잘 풀려간다 하면은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한다. 그리고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짜거나 코스트 전략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를 생각하여 실행한다. 그리고 2차 저차 하는 동안 인력이 부족, 코스트가 맞지 않아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만다.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억 엔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것뿐이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버 에이전트의 경영 전략을 짤 때도 마지막에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운이 좋은 상대와 겨루는 법, 전환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마작을 두기 시작하면 승부 전에 느꼈던 상대편 운의 양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패를 두는 법, 시선을 분배하는 법, 대국 중 버릇 같은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실력뿐 아니라 운의 기세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의 운이 더 많을 때는 긴장만 늦추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문제는 상대의 운이 상당히 많을 때. 그런 상대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흐름은 상대편에 있다.
상대와 내 운의 차이가 20이라면 앞으로 30분 정도는 이 기세가 이어지겠군 하는 식. 그렇게 상대의 운에 압도당해도 내 상태를 유지하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참고 견디면 운의 양은 변했다고 느껴지는 전환점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때 경기의 흐름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면 상대의 운과 내 운이 양이 순식간에 뒤바뀐다. 약간의 희망밖에 남지 않은 열쇠에도 전환의 지점을 정확하게 잡고 놓치지 않으면 형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열쇠란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품고 있는 것이다. 진짜 타이밍이 아니면 승부하지 마라. 후지타 스스무. 견디긴다고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어를 하거나 고생해서 만들어낸 수를 무너뜨려서 다시 만들거나 좋은 패를 바라지 않는 등 할 일이 많다. 그런 단조로운 시간 동안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며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부를 걸 타이밍이 아닌데 기다림에 지쳐서 승부에 나선다. 그러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내가 쓴 2권의 책, 창업에서 흑자를 낼 때까지의 과정을 그린 시부야에서 일하는 사장의 고백과 흑자를 내고 나서부터 블로그, 플랫폼 아메바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기업가에서도 언급했듯 대부분은 인내하고 고뇌하는 나날이었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거기서 초조해하거나 불안에 휩싸여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승부처가 오기 전에 승부를 하면 진정한 승부처에서 움직일 수 없다. 운은 그때가 오기까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참고 견디는 사람한테 찾아온다. 그럼에도 얼른 공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타이밍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다. 동료가 활약하고 있다는 말을 듣거나 친구의 이야기에 자극받아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져 일요일 밤에 우연히 각계 유명 인사를 밀착 취재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감동해서 등 상황적으로 승부를 걸 타이밍이 온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주관에 따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공을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은 결국 자멸한다. 누구에게든 1년에 한 번쯤 승부처가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있다. 이 책 멋지죠? 간다 마사노리. 그러니 그때를 가려내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승부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멸, 패배의 99%는 자멸이다. 대리승부 대부분은 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금이나 이권이 걸렸고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건 싸움도 많았다. 적지 않았다는 거는 많았다는 거죠.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이틀, 사흘까지 이어지는 승부도 있었다. 그런 진검 승부에서 물이 담긴 세면대에 얼굴을 넣고 먼저 드는 사람이 패배한다. 그렇게 뼈와 살을 깎는 피냄새가 나는 처절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남자의 세계인가? 왜 이래요? 마작은 여자의 세계는 없죠?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세면대에 얼굴을 넣어야 돼? 싫다 이거. 남자들이란 참. 계속하겠습니다. 비즈니스란 일종의 경주이다.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을 순서대로 꼽아보면 첫째,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 둘째,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사람. 셋째, 고정관념이 강해서 변화하기 힘든 사람. 두 번째, 낮은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높은 목표를 지향하여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의욕과 노력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동요할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연이어 인수합병을 하며 급성장하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라이브도어 세간의 시선이 쏠렸을 때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 주가가 오랫동안 저조해서 주주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도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다. 경쟁 상대를 보고 동요해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네, 맞네요. 자멸의 패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풍과 순풍. 역풍이야말로 순풍이다. 야, 역시 고수는 다르군요. 이런 상상을 해보자. 눈앞에 순풍 카드가 10장, 역풍 카드 10장이 있다. 만약 이 중에
10장의 카드를 선택해 인생이라는 주사위 놀이의 말을 진행시킨다면 저는요 5개. 모든 패가 순풍이면 재미가 없지. 한두 장은 조미료 역할로 역풍 카드를 섞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몇 있을지 모른다. 나라면 순풍 카드는 2-3장, 역풍 카드는 7-8장을 선택한다. 집에 안 들어오겠어요, 이런 분. 내가 순풍보다 역풍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쪽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순풍이 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람만 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역풍이 불 때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구니해야 한다. 그 몰린 상태가 오셀로 게임에서 상대의 말을 단숨에 자신의 말로 뒤집어 역전하는 듯한 폭발력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위기야말로 내게 있어서는 늘 더할 나위 없는 순풍이다. 디바인 매직스 그 책이네요. 순풍 속에서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가? 후지타 스스무. 우리 회사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유능하다면 사원을 자회사 사장으로 발탁한다. 멋진 회사인데요. 제가 할게요. 그때 2가지 반응이 있다. 한쪽은 해냈다! 사장이 됐어! 라고 기뻐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내가 사장이 되다니! 하며 기쁜 감정보다 책임과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 회사를 성장시키는가 하면 틀림없이 후자. 사장이 돼버렸어. 큰일이군 하고 생각하는 것은 회사가 도산할지도 모르고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품고 있다는 뜻.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하다 보면 그런 자세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전해져 사장은 직원들의 능력을 뜻대로 이끌어내게 된다. 이런 직원들, 이런 사장님 멋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꿈이나 희망에 불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힘. 패를 버리는 동작은 그것만으로도 깊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를 쥐는 법과 버리는 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작 실력을 대략 알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몸은 반드시 경직된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생각이 없어야 되네. 맞네요. 생각이 없어야 되네. 레스터 레븐슨. 그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생각이 없음이 가장 좋을 때다. 생각을 하면 몸은 반드시 경직되고 유리한 전개로 이끌고 가겠다든가 이기겠다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몸이 경직되면 당연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둘 수가 없다. 패를 둘 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힘을 뺀 부드러운 타법을 지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힘을 뺍시다. 힘을 빼. 그러니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은 듯 살아가자. 좋은 생각이에요.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비법이다. 네,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가면 승부에서 이길 수 없다. 후지타 스스무. 우리 직원 중에도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서 헛도는 사람이 간혹 있다. 본인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초조한 마음에 더욱 힘이 들어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애초에 힘이 들어가서 일을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 자신에게 집착한다. 내가 이 일을 따내겠다든가 나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보겠다든가 반드시 내가라는 사고가 전면에 있다. 몇 번 주의를 줘도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사 초창기에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며 대기업에서 옮겨온 사람이 있었다.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 자기처럼 해야 한다며 자신의 업무 처리 방식을 부하에게 강요하여 혹사시켰지만 결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몇 번 주의를 줘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지 못한 나는 업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거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본인은 타당하다고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에 업무 처리 방식이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조직의 방향성에 맞추어 자신이 아닌 회사와 팀을 우선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최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힘을 빼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변모했다. 최면.
최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힘을 빼라. 최면을 하는가 보다, 이 사람. 그죠? 단념. 단념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는 안 된다. 마작에 있어서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단념하는 힘, 이 두 가지가 승부의 행방을 크게 좌우한다. 정말요? 오, 이 둘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가장 바람직하지만 용기는 있어도 단념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단념하는 힘을 동반하지 않는 용기는 자칫하면 만용이 될 수 있다. 단념하는 힘은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결단을 내릴 때 발휘되는 것이므로 어딘가 소극적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래서 갈고 닦지 않을 수도 모른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려면 중요한 지점에서 망설여질 때 어떻게 재빨리 단념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단념에 대한 규칙을 미리 만들자. 후지타 스스무. 이 사장님 되게 멋져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단념이라는 판단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제대로 단념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회사를 도산하게 만드는 원인 대부분은 잘못된 단념에 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사업이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어나가야 할지 단념해야 할지 판단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그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볼까? 더 이상 나아가봤자 비참해질지도 몰라. 손해를 각오하고 미가 매각해서 새로운 일에 몰두하는 편이 나을지 몰라. 와 같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나는 사업에서 실패의 조짐이 보일 때 단념하기 위한 철퇴 법칙을 만들었다. 기간을 정하고 적자가 상한선 이상 나면 철퇴하거나 몇 분기 연속으로 감수와 감익이 발생하면 사업을 재고하는 규칙을 정한 것이다. 운의 총량. 운의 양은 무한하다. 예전에도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대신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인생의 교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상쇄한다는 것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운의 양은 모두 동등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유한한 에너지 차원과 다르다 라고 했습니다. 무한합니다. 무한한 운을 우리는 무한하게 들어오게 합시다. 늘 운 좋은 사람이 지속하는 것들.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 운의 양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자랑 같아서 사실 쓰고 싶지는 않으나 굳이 말하자면 줄곧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느낀다. 17년 전 나를 포함해 3명이 제로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사원수 3,000명. 매출은 연 2천억엔. 와. 최연소 26의 회사. 와. 매출이 5억 원, 5억엔, 10억엔, 100억엔. 멋집니다. 100억엔. 마음이 울려요. 그 후에 1,000억엔. 와. 2,000억엔. 와. 회사에는 점점 훌륭한 동료들이 모였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야. 마침내 마작 최강위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이런 나를 두고 그저 운 좋은 녀석이라고 여긴다면 달리 어찌할 수는 없다. 나는 지금까지 타당한 선택과 노력을 지속하며 계단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다. 그런데 나를 두고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공이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제곱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처음에는 작은 승부가 벌어지는 무대만 제공되지만 승자에게서 보다 큰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연이어 준비된다. 멋져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과연 운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 이것은 흥미진진한 물음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다거나 많이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인생 후반에 운기가 상승하여 행복한 만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인생의 수지결산은 더하고 빼면 결국 제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성공을 거두면 확실히 그 순간 뭔가를 잃는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인생의 수지결산이 더하고 빼면 결국 제로가 된다는 신의 절묘한 배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식은 실제로 없다고 본다. 그때 잃은 듯 보이는 것은 나중에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당한 선택과 타당한 노력을 지속해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운은 복리예요.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에 운의 총량을 결정하시는 것이다. 틀을 부수다. 확실히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승부하는데 강점이 된다. 어떤 틀? 자신만의 틀? 하지만 그 틀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약점도 생긴다. 주변 상황은 늘 변하는데 자기 틀에 맞는 타이밍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강인함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사람은 틀을 만들면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안주하고 만다. 따라서 만들어둔 틀에 집착하지 않는 편이 좋다. 틀을 아까워버리지 하지 말고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사람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한다. 일본의 유명 구인, 구직업체 리크루트사의 창업자 에조의 히로마사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로 자신을 바꿔라. 회사의 기본 방침으로 내걸었다. 그의 말처럼 스스로 틀을 부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입시 공부의 폐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에 서툴다. 정해진 틀에서 개선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는 데에만 능숙하지만 급진적인 기술 혁신 등은 좀처럼 하지 못한다. 변화에 익숙해질 방법을 연구한다. 몰입.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몰입 상태. 생각도 사라져요. 저 몰입을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 느낌은 아주 상큼했어요. 하지만 막상 승부에 들어가면 그런 불안과 갈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온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패를 움직여. 물론 거기에는 이기겠다는 오기도 없다. 소리 없는 긴박감 속에서 내가 있던 곳, 아무런 사고도 감정도 솟구치지 않는 불가사의한 장소가 되었다. 중립 감각이라고 부른다. 최근 스포츠 선수들이 플로우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중립 감각은 이 플로우에 해당되는 거라 생각한다. 플로우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나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극도의 집중 상태가 되어 동시에 상당히 안정된 기분이 든다고 한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화,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등 불가사의한 감각을 체험한다.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는 장치를 만들어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지나치게 안 되고, 지나치게 몸을 사려도 안 되고, 나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의심해서도 안 되고, 무엇이든지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중립이라는 말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다. 균형은 비즈니스에서 쌍방의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중립이라는 말에는 전체를 내려다본 후에 중앙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이미지가 그려진다. 모든 일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후에 객관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중립적. 이 세상에 답은 없다. 답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준비해둔 답이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주란 무엇일까? 무한이란 무엇일까? 그런 문제에 과학이나 종교의 입장에서는 방정식이나 교리를 사용해 답을 도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정한 답은 아니다. 절대적인 답, 진정한 답,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에 따라 만약 참된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수밖에 없다. 영원히 변화한다. 수라장, 절대적인 궁지에서 자신을 시험하라. 수라장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대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라장은 정신적으로 큰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노골적으로 수라장의 면모를 보이는 상황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그 면모를 보이는 상황이 있다. 그 결과 평정심이 순식간에 깨져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다. 그런데 왜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는 걸까? 머릿속이 새까매졌다고 표현해도 될 텐데 말이다.
거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다. 눈 덮인 산에서 사나운 눈보라에 휘말리면 화이트 아웃 현상이 일어나 좌우 전후 인지하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성을 잃으면 거기에서 게임 오버. 비즈니스맨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공황에 빠지거나 이성을 잃고 폭발하면 거기서 게임 끝이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에 큰 폐를 끼치기 때문이다. 절대적 기업 매수를 의도하는 사람들,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상대 기업의 경영자가 이성을 잃고 폭발하도록 동요시킨다.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이동, 싫어하는 상사, 거래처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든 이성을 잃는 법이 당연할 법한 상황과 마주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과 출세하는 사람은 모두 견디기 힘든 것을 견뎌내고 참기 힘든 것을 참는다. 이성을 잃으면 거기서 게임 끝. 계속 지는 사람에 비해 왜 계속 이기는 사람은 적은가? 회사 경영을 할 때에도 승부처에서 단숨에 공격하여 큰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평소에 몇 배가 되는 집중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같은 수고를 들여도 이전보다 몇십, 몇백 배가 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매스컴의 취재 요청도 한꺼번에 들이닥친다. 또한 투자가도 연이어 만나러 오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입사 희망자들도 많아진다. 그때야말로 회사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나는 바로 그것이 비즈니스의 승부처에서 회사의 역량이 발휘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마작에서의 타법도 비슷하다.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되면 두뇌를 전부 가동시켜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공세 모드로 들어간다. 흐름이 내 쪽에 와 있을 때 연이어 공격하면 상대는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앞에서 큰 수가 나왔으니 이번에도 큰 수를 내놓지 않을까? 얼른 이 상황을 넘기지 않으면 곤란해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흐름이 점점 더 나에게 유리하게 기운다. 마작이 그런 거군요. 남자들이 두뇌가 좋은가요? 열심히 써야지 두뇌는 잘 돌아가겠죠? 직감의 90%는 타당하다. 사쿠라이 쇼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운이라는 것은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감지하느냐 달라진다. 지식이나 정보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성 앞에서 본능은 뒷전이다. 하지만 이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삶의 방식은 다양한 폐해를 초래한다. 본래 사람은 이성 이전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지나치게 중시해 인간관계든 업무든 뭐든지 합리적으로만 계산하면 인간관계는 삭막해지고 업무는 융통성이 없어진다. 감각은 그에 대한 폐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각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직감을 꼽을 수 있다.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작업, 즉 생각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운 채로 대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직감으로 느껴진 것이 내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운은 겉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즉 흐름과 타이밍, 기회와 분위기, 의식하기 힘든 감정의 움직임을 얼마나 감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직감과 운의 관계는 그만큼 밀접하다. 잡념이 없는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마작 세계에 새로운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저 앞에서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승부는 그 사람의 승률은 물론 예를 들어 같은 패를 2개씩 7쌍을 모으는 7대 자료, 활용할 확률 몇 %인지
리치를 선언하고 활용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데이터화되어 숫자로 표시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작의 승률을 높이려면 데이터와 확률 이론을 발판으로 삼아 싸우면 된다는 디지털파 마작인들이 출연했다. 이들이 예전처럼 아날로그식, 즉 감각으로 마작을 두는 사람을 오컬트파, 아날로그파라고 야유하면서 양자 간의 논쟁이 일었다. 디지털파는 운의 흐름, 승부의 기교, 패의 기운과 같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생각해봤자 쓸모없다고 주장했고, 오컬트파, 그것이야말로 마작의 진수라고 역설했다. 디지털파의 감각은 비즈니스로 바꿔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경영학을 공부하면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회사를 원활하게 경영해 나가는 사람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 MBA 따고 경영에 관한 지식을 쌓은 똑똑한 경영자는 수없이 많지만 회사를 능숙하게 운영하는 사람은 의외로 없다. 일본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 미키다니 히로시 회장은 MBA를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다. 사실 그는 상당히 뛰어난 승부에 강한 경영자이다. 미키타니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경영은 우뇌와 좌뇌의 캐치볼이라는 것.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마작도 마찬가지로 우뇌와 좌뇌의 캐치볼로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파가 타당하다든가 아날로그가 타당하다든가 하는 것을 떠나 적어도 마작이 디지털적인 수치나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경영도 그와 전적으로 같아서 언제나 상황을 판단하는 힘이 요구된다. 수시로 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얽혀있는 그 복잡하고 기이한 비즈니스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면 처음에 직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은 좌뇌에 치우치면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기업 회의에서도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왜곡되어 처음에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바꾸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슨 일이든 여러 갈래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망설이게 되는 법이다. 직감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대며 결정한 것에는 이미 망설임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진다. 일이나 인생, 마작 등과 같이 사람의 심리가 개입되는 곳에는 머리로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망설임이 거듭된다면 그 판단은 틀린 것이기 쉽다. 나는 경영에 있어서 직감을 믿는 것과 동시에 망설여지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3장 나쁜 흐름을 끊다 요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